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샤티 거웨인 작가님과 로럴 킹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명상할 때는 평온한데 일상은 왜 엉망일까 라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76페이지 영과 꼴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영과 꼴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본질이자 모든 것을 창조한 우주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면의 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참 자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참 자아를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꼴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가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육체나 나에 관한 신상에 대한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 물질적인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명상할 때는 마음이 평온해요. 불안감이나 걱정도 없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생에서도 꼴의 세계에서만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바깥을 탐색하느라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청취한다 해도 우리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캄캄한 시간은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다. 바깥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을 마침내 포기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안 밖에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빛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바닥에 추락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뚜껑 문을 통하여 밝고 새로운 세계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은 거듭나는 것과도 같다. 네, 우리가 바깥으로 너무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바깥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것을 잠시 나를 즐겁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책들을 보고 법정 스님이나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성인이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알려주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내 안에서 행복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잠시 즐거움이 왔다 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지속적인 행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일수록 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깥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럴 때 거듭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TV에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라고 변화를 시도해서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얻고 그리고 또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을 성장해 한 발 한 발 내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특히나 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명상을 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할 때는 정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안 할 때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또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막 들쑥날쑥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내 내면에 풍요로운 우주가 있다는데 그것을 믿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돈에 쪼달리고 또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데 더 갖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과 함께 꼴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영과 꼴 사이에 불일치를 인식하고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힘있고 아름다운 채널로 변화시켜 그것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과 꼴의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면에서 생각하는 참 자아가 영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내 몸이 그런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잡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불일치가 오고 불일치가 옴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그런 감정의 내면의 감정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들쑥날쑥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일치하면 그것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도 힘겹게 되고 그리고 또 내 감정의 상태도 내 마음의 평안함도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과 꼴의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당신의 꼴, 그러니까 몸으로 하여금 영과 손발이 맞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영이 지각하는 것과 꼴이 지각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네, 내가 내면에 영이 생각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과 내 꼴이 지각하는 것의 다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영감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의욕도 앞서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막 설레는 기분으로 기분 좋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떤 힘겨움이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냐면 직관이라는 것은 앞에 먼저 앞서가 있는 결과물을 보여지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내 몸이 지금 하는 단계는 단계 밟아가는 이렇게 처음부터 밟아가는 단계를 가기 때문에 이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의 진행에 있어서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내 자신을 온전히 그 직관을 신뢰하고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속도를 맞춰가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간격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도를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과 꼴, 내 자아와 내가 몸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통합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당신 자신의 두 얼굴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 두 얼굴, 내 참 자아와 영과 내 꼴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둘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것이 잘 맞춰져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나 자신을 그것을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영과 꼴의 통합을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열쇠는 당신의 직관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 인격, 몸은 영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꼴이 영에 굴복하고 영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만큼 더 깨달음에 밝아지고 힘도 강해질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의지로는 당신의 꼴이 영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꼴로 하여금 깨어있는 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냥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신의 느낌과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찰할 수 있다면 자기를 믿고 직관에 따를 때 더욱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내 직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고 신뢰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내 몸도 그것에 내 직관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의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러한 내 자신의 직관을 믿는 그런 훈련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술술 자연적으로 풀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내면에 충돌이 없잖아요. 불협화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직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직관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직관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따로. 이 책 나중에 직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책을 또 따로 쓰신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직관의 힘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여기 연습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러한 영과 꼴의 통합을 위해서 그런 연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당신이 직관에 귀를 기울여 그대로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 그럴 때마다 느낌이 어떤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 당신의 직관 에너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의 영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네,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내가 직관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 내면에서 일렁이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평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